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볼 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좀 많이 뚱뚱한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찌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어머니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사실 약간 마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살이 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체중이나 비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키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키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비만, 저체중 이런 판단을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키와 체중이 동시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만으로 우리가 비만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이 비만과 저체중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BMI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BMI 퍼센타일이라는 게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BMI 퍼센타일이라는 개념은 같은 키를 가진 아이들 중에 마른 아이도 있고 뚱뚱한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른 아이부터 뚱뚱한 아이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100명의 아이를 줄을 세워놔서 50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수치가 작으면 우리는 마른 아이, 그리고 이거보다 높으면 약간 통통한 쪽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BMI 퍼센타일이 95 이상이면 우리가 비만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뚱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5% 이상이면 우리가 과체중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반대로 5%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마른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5%, 1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마가 이렇게 막 말랐다는 거를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BMI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랐는지 뚱뚱한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MI 퍼센타일이 85% 이상이나 95% 이상처럼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뚱뚱하다고 진단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퉁퉁한 그 아이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이나 체지방을 확인해 볼 경우에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식단이 가장 1순위입니다. 운동을 하는 걸 가장 먼저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먹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단이 가장 1순위로 먼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뚱뚱한 아이들의 어떤 선호 식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료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콜라는 나쁘고 오렌지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당분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물과 우유 이외에 이런 음료수를 자꾸 즐겨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음료수를 사실 많이 먹게 돼요. 이 문제는 이 음료수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당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빵 종류입니다. 이런 빵집에 요즘 맛있는 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빵들을 너무 즐겨 먹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에서 이렇게 맛있는 달달한 빵을 하나 먹으면 사실은 그 안에 설탕의 함유가 콜라 두세 잔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빵 하나 먹고 나서 콜라 두세 잔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놓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음료수와 이런 달콤한 그런 디저트류의 이런 빵들이 상당히 이 체중 느는데 위험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면 일단 음료수와 그리고 이런 달달한 이런 빵 종류만 일단 줄여봐라. 이런 먹는 것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근육의 증가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줘도 근력이 잘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먹는 걸 조절하는 걸 이제 1순위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병행한다면 훨씬 더 이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의 종류는 사실은 특정 운동을 한다 그래서 꼭 키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달리는 동작,
뭐 축구나 농구나 뭐 배구나 어떤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수영처럼 팔다리를 쭉쭉 펴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는 조금 그 성장이 아주 효과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좋아한다면 어떤 거든지 운동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꼭 키 큰 운동이다 그래서 그것만 아이한테 권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많이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거나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을 내가 좀 빼거나 체지방을 좀 줄이겠다고 한다면 강도 있는 운동을 우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의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으로는 약해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그리고 체지방이 아주 많고 비만한 아이들은 사실은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의 살을 키로 가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식단 조절입니다. 두 번째, 격렬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 크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이 찌는데 왜 수면이 영향을 주느냐?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늦게 자게 되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질수록 뇌에 영향을 줘서 식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게 되면 배가 고프면서 야식을 하게 되죠.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체중을 안정시키고 조절해 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뚱뚱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키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먹는 거, 운동, 수면 잘 관리하시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통통과 뚱뚱의 기준, 수치로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